자,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벌써 6월 중순이 다가가요. 왜? 안 나오셨네? 여기는? 그랬어요? 몸살 났어요? 자, 우리, 소유권을 다 못했죠? 우리 페이지 305페이지. 우리 교재 305페이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죠. 306페이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다. 청구권자는 현재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이죠. 점유자. 그러면 거기 직접 점유자는 물론이지만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죠. 306페이지 제일 2번에 1번에 두 번째 줄. 현재 물건을 점유를 상실할 때는 그 청구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점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상대방이지 점유를 상실했으면은 상대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307페이지.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죠? 우리 지시를 내리는 점유주만이 상대방이죠. 여기 점유할 권리가 부존재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 좀 별표였어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합니다. 이거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점유한 자, 취득 시 완성 후 점유하고 있는 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은 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시험지에 잘 나와요. 그 밑에 자, 유치물을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 자, 여러분들 공사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을 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공사업자가 이 건축업자가 점유하는 게 아니라 떡대들한테 맡기잖아요. 조폭들한테. 그렇죠? 그렇게 위탁 관리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계속 존속해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그 떡대들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냐? 못 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자 유치물을 점유 내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유치권자로서 알겠습니까? 그렇다는 거. 자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여기 미등기 이 판례가 시험문제 잘 나오잖아요. 307페이지 판례 박스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이 샀어. 근데 미등기 매수인이야. 근데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이걸 또 다시 팔아먹었어. 병한테. 이 병이라는 전득자도 미등기 전득자죠. 아직 지금 등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소유권자는 갑이잖아요. 그럼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이 미등기 전득자한테 행사할 수 있냐? 이게 시험문제 참 잘 나오죠.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을이라는 매수인도 이 병이라는 미등기 전득자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한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못 한다고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거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그게 그 밑에 판례죠. 그 밑에 판례 박스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밑줄 치면 되겠네요. 매도인은 판례 박스의 두 번째 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 찾았죠? 그거 밑줄 치면 되겠어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그거. 자, 귀책사유 이 점유자가 고의과실은 있었음을 요구하지는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써 있죠? 거기 밑줄 쳐야죠.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필요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첫 번째 줄, 3번의 첫 번째 줄. 고의과실이 요한다, 요하지는 않는다. 요하지는 않는다.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그 뒷장에 넘어가서. 자, 방해제거 청구권은 건물의 철거 청구,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이런 것들을 방해제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행사할 수 있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첫 번째 줄.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이라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함께 행사한다 이러면 틀려요. 선택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거.
자, 공동소유다.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를 얘기해요. 309페이지. 공유, 합유, 총유를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해놨잖아요. 자, 공유는 다수인이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공유라고 하죠. 합유는 어떤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재산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걸 합유라고 하죠. 어떤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합유. 동업자들 간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그래요. 동업자들 간의 재산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한다? 합유. 자, 합유. 그 다음에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하죠. 총유. 지분의 처분. 공유는 각자 단독으로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 물론 지분 처분 금지 특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합유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 못 합니다.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고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이든 합유물이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죠. 총유물은 또 이것도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는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고, 합유는 계약에 따라서, 총유는 정관이나 규약의 정함에 따라서,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나 합유는 각자 할 수 있죠.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죠.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총유는. 그 다음에 관리행위. 공유는 지분의 과반수, 합유는 계약에 따라서, 총유는 사원총의 결의로. 분할 청구.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합유물의 분할 청구는 원칙이 안 돼요. 조합체가 해산했을 때만, 동업관계가 해산했을 때만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총유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지분이 없으니까. 부동산일 때요, 공유 등기가 가능해요. 지분 등기도 해야죠. 부동산일 때는. 근데 합유는 합유 등기 해야죠. 전원 명의로. 근데 지분은 표시할 길이 없어요. 합유는 합유 등기만 해야죠. 그다음에 총유는 총유 등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사단 명의로 하는 등기나 대표자 명의로 하는 등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총유 등기라는 건 없죠. 자, 아무튼 공유, 합유, 총유. 공유 뒷장에 넘어가서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공유라고 그랬죠. 공유. 공유 성립은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공유 성립은. 자,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은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죠. 그 다음에 등기, 공유 등기 해야죠. 부동산일 때는 지분도 등기해야죠. 근데 거기에 B번에 세 번째 줄,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은 균등한 걸로 추정하며 라고 나오죠. 등기하지 않으면은 균등한 걸로 추정하니까 실제 지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 관계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 많이 있죠. 자, 우리 여기에서 제일 위에 줄에 311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우리 구분 건물에서의 공용 부분이나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분할이 금지됩니다.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분할 금지 써놓으세요. 이건 분할 청구 못합니다. 법률 규정상 분할이 금지되는 공유물이에요. 이것만이 분할이 금지돼요. 공용 부분이나 경계표 담 국어. 분할 된다, 분할이 안 된다. 분할 안 된다. 법률 규정상. 공유 지분이다. 공유 지분은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지분의 내용 잘 밑에 지분의 처분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지분의 처분. 그래서 제일 밑에 기억번에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 양도, 담보 제공, 포기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공유 지분도 포기할 수 있는데 등기해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 거.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다.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가불병
세 사람이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병은 갑과 을의 동의 없이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냐? 이게 잘 나오죠. 없어요. 없어요. 지분의 과반수 미만 자는 한 뼘도 사용을 못해요. 과반수를 가진 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한다는 이 뜻은 뭐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반수 미만.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는 한 뼘도 사용을 못 한다는 거. 오케이? 자기 지분 비율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맞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한 뼘도 사용을 못 합니다. 자, 지분의 탄력상이다 해서요. 267조를 보니까 공유자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는 거. 자, 그거 얘기였고 여기 나오네. 동그라미 2번 제일 밑에 공유 지분의 포기는 제일 밑에 등기해야 공유 지분의 포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이번에 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해야 한다는 거 꼭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등기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 때문에 그렇죠. 313페이지 공유물의 처분 변경이다.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 못 하죠. 그래서 현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건축하는 것이 잘 나와요. 건축은 처분 변경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과반수의 지분권자라도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나대지에 건축한다, 건축할 수 없다. 그게 현 문제 잘 나와요. 건축은 처분 변경이라는 거.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건축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거기에 1번에 2번 바로 위에, 다만 매도인이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 유효하게 이전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자기 지분만 매매한 게 아니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부를 단독으로 매매했어요. 병한테. 전부를 팔아먹었어. 병한테. 그래서 전부 등기가 넘어갔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등기가 전부 무효는 아니죠.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죠. 매도인의 지분은 유효해요. 을의 지분은 유효하니까 갑은 이거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한다. 이 자기 지분의 말소 등기 청구해야 한다. 그렇죠. 전부 말소 등기 청구는 못 하죠. 지분 말소 등기 청구가 인정된다 그래야죠. 그렇죠? 이 매수인도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게 취득하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 보존. 관리, 과반수로서 결정하죠. 지분의 과반수로.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기억반, 그 밑에 기억반,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시험문제 잘 나오죠. 세 번째 줄. 공유자 1인이 제3자의 명의 원인무효 등기예요. 원인무효에다 동그라미 쓰세요. 제3자에게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청구를 구할 수 있다. 전부 말소,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원인무효의 등기를 보존행위로 자기 지분만 말소 청구한다. 전부 말소 청구한다. 전부 말소 청구.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잖아요. 단독으로. 자, 그런 거 얘기했고 뒷장에 넘어가서 자, 우리 여기 니은번 좀 잘 기억해야죠.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을의 지분만 원인 없이 등기가 넘어갔어. 원인 없는 등기가 넘어갔어. 그러면 을의 지분이 원인 없이 등기가 넘어갔으면은 이거 갑은 이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갑은 지금 병 앞으로 원인 없이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을의 지분이. 그러면 자기 지분은 아니잖아. 이거 보존행위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없다라는 거.
그게 지금 니은번 얘기죠. 니은번 읽어볼까요? 자, 보존행위란 자신의 지분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것. 거기다 밀착하죠. 거기 니은번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여기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보존행위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제3자한테, 이자한테 대의적으로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야? 의의 지분이야? 자기 지분이 아니야? 이걸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다, 보존행위 아니다.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말소 등기 청구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오지랖이라는 얘기 하잖아. 오지랖. 자기 것만 챙겨한다. 남의 것도 챙겨한다. 자기 것. 남의 걸 챙기는 사람은 오지랖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를 보면은 그 밑에가 그거예요. 바로 그 밑에 판례가 이 얘기예요. 자,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어. 이거죠. 갑이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분하는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갑은 그걸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서극이라는 얘기는 말소를 청구한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바로 그게 연결되는 판례죠. 오케이? 니은번에 연결되는 판례입니다. 바로 보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이건 아까 만약에 전부가 원인 없이 등기가 됐으면은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보존행위니까. 근데 자기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말소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관리행위다.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랬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우리 임대차 하는 것도 관리행위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에 속하죠? 자, 차임을 안 주니까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건물을 임대차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이 연체가 돼요. 그러면 당신 나가주시오라고 해지 청구할 수 있죠.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단독으로. 오케이? 해지하는 것도. 그 다음에 315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상가 임차인이 10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이 과반수를 가진 자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일 위에 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과반수를 가진 자가 제일 위에 줄에 밑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특정 승계인한테서 승계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니은번에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붙여주세요. 세 번째 줄에 공유 지분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라는 말 찾았어요? 그걸 특정 승계, 제일 끝에 이제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밑줄 치세요. 제일 밑에 줄에. 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이런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을 맺었어. 그 특약은 원칙적으로 이 특정 승계인한테 승계되는 게 원칙인데 그럼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 승계인한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핵심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라는 얘기예요. 그건 특정 승계인한테는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오케이? 자, 거기 판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거 관리행위라고 있어요. 변경 처분이라고 있어요. 변경 처분이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죠. 관리행위로서 인정이 안 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 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대한 것을 쭉 나왔죠? 그래서 여기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315페이지. 공유물의 관리 행위라고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은 지분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갑이 과반수잖아요. 을은 3분의 1이죠. 그러면 갑은 그 토지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전부를 이용할 수 있죠. 전부를 이용했을 때 소수 지분권자 을은 갑한테 반환 청구 못 하죠.
그 대신 자기의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죠? 사용료 청구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병한테 임대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3번 소수 지분권자 을은 병한테 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못 한다? 못 하죠. 갑이 한 임대 행위는 적법한 임대 행위니까. 오케이? 그러면 뒷장에 이제 4번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죠. 4번. 그러면 이 병이 임차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을이라는 3분의 1의 소수 지분권자는 병한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못 하죠? 못 하죠? 자, 왜 그러냐? 갑이 임대인으로서 갑이 차임을 받았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따름이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병은 적법한 유효한 임차권이지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4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소수 지분권자는 그 과반수의 지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걸 좀 잘 기억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공유물에 대한 부담이다. 266조. 자, 지분의 비율로 관리비용, 의무를 부담하죠. 세금이라든가 기타. 이것이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하는 자가 있으면은 지분의 매수 청구권이 생기죠.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하는 자가 있으면은 공유물의 분할이다. 공유물의 분할. 자, 우리 분할 청구가 원칙적으로 각자 할 수 있잖아요. 각자 할 수 있는데 5년 기간 내에서 분할을 하지 아니할 걸 약정할 수 있죠. 5년 기간 내 분할을 하지 않을 걸 약정할 수 있다. 이거 갱신도 가는 거 작년에 나왔죠. 5년 범위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장 할 수 있죠. 작년에 나왔어요. 갱신할 수 있다는 거. 317페이지에 분할의 자유다. 자, 이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죠. 형성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예의해갖고 5년 범위 내에서 분할을 금지된다. 그러면 갱신도 가능한데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기 밑줄 치세요. 부동산일 때 분할 금지 특약은 기억의 세 번째 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세 번째 줄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질상 분할이 허용 안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 경계표, 담, 국어 이건 분할이 금지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분할이 안 됩니다. 이거. 분할 방법, 협의상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재판상 분할이라는 거. 협의상 분할이 원칙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뭐다? 재판상 분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요. 자, 우리 협의상 분할은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분할의 효과가 생기지만 재판상 분할은 여기 디귿번 이 판결이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 이거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렇죠. 등기 없이도 판결이 확정됐을 때부터 분할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 알죠? 등기가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판례 박스에서 4번 있잖아요. 자, 4번의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분할을 판례 박스의 4번. 분할을 원하는 자에게는 분할해주고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공유관계로 남겨놓는 분할 방법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 이게 한 지문에 나올 만한 겁니다. 4번 판례 박스. 알겠죠? 그 다음에 분할의 효과다. 분할의 효과는 이제 소고표가 소고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소고표가 없죠? 이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밑줄 치 동그라미 3번.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지분의 비율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뭐 균등 비율로 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러면 지분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자유롭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현물 분할이 됐을 때 그 설정자가 가져간 부분에만 저당권이 집중되는 거냐? 다른 공유자가 가져간 부분에도 저당권은 쫓아가는 거냐? 그렇죠. 각 분할 부분에 지분의 저당권이 존속한다 이래야지
설정자가 가져간 부분에 저당권이 집중된다 이러면 틀려버리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건 아니다 써있죠? 거기다 빗을 쳐야죠. 집중된다 이러면 틀려요. 각 지분의 비율로 존속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체크 플러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것은 자, 한 필지의 토지를 각자 구분 소유하기로 특약을 맺어놓고 등기는 공유 등기 해놓는 거.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의의 2번에 일동호 건물의 각 부분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지 않거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구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 등기를 해놓는데 그런 것들을 상호 명의 신탁 내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공유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유 지분 등기가 이게 그 취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게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나왔죠. 특정돼야죠. 각자 특정 부여한다.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을 각자 1층, 2층, 3층은 누구 것이라고 특정해놔야 그리고 공유 등기를 해놨더라도 그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지 특정할 수 없단다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단다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특정해야 한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 2번의 효력에 대내적 관계다 해갖고 나오죠. 대내적 관계는 각자 특정 부분의 소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각자 자기 건물이죠. 자기 층에 대해서는 자기 건물이죠.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대의적 관계, 이 대의적 관계에서는 이건 공유 관계잖아요. 거기 2번에 공유 관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공유 관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제3자의 방해가 있는 경우 자기 구분 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의 토지에 대해서 보증 행위로 방해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요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공유 관계라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의적 관계, 제3자 관계에서는 뭐다? 공유 관계. 그러면 보증 행위로서 전체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된 거 이거 있잖아요. 3번의 끝에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나왔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다 밑줄 치죠. 작년에 그게 답이 됐죠. 이건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특정 부분을 나눠져 있으니까 이건 분할 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작년 기출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구분 소유에서 법정 지향권이 생기는데 자기의 구분 소유 특정 부분에 건물을 지었으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니까 법정 지향권 생기죠. 근데 자기의 구분 소유 토지 부분이 아닌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이 아니에요. 아닌 부분에 건물을 지었으면은 아니죠? 그럼 법정 지향권 안 생기죠. 구별하세요. 법정 지향권이 생기려면은 토지와 건물은 동일한 소유자야거든. 그러면 동일한 소유자가 아닐 때는 법정 지향권 안 생기고 동일한 소유자일 때는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자기의 구분 소유 부분이 아닌 부분에 건물을 지었다 이런다면은 이 법정 지향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 써 있죠? 아닌 부분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우리 321페이지 합유. 합유는 동업자들 간의 재산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그랬어요. 합유. 그래서 합유 성립이다. 조합재산. 조합이 동업자들 간의 계약을 조합이라고 그래요. 조합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뭡니까? 합유가 성립된다는 거. 자, 여기 잘 1번에 1번에 잘 밑에 줄에 부동산이 합유일 때는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써있죠?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합유 등기해야 하는데 합유 등기 대신에 동업자 중에 한 사람 명의로 합유 등기 대신에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1인 명의로.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한 사람 명의로. 합의 등기해야 하는데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을 때 이 등기는 무효라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합의 등기 대신에 단독 명의로 한 등기는 무효다. 합의 등기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27이 시험 문제죠. 이게 27이 기출 문제 나왔죠. 등기는 무효라는 거. 합의 등기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수인은 수탁자의 신탁재산, 신탁재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신탁재산은 합유가 된다 써있죠? 제일 밑에 2번에 신탁재산이라는 말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요. 다수인의 수탁자의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명의신탁을 다수인 명의로 등기를 맡겨놓는 걸 수탁자라고 하잖아. 여러 사람 명의로 맡겨놨어. 그러면 이건 공유다 그러죠. 합유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죠.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유예요. 신탁재산이라고 나오면 합유고.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 칠합니다. 신탁재산이라는 말 찾았어요? 제일 밑에. 그러면 합유예요. 그렇지만 명의신탁이라고 나오면 공유입니다. 공유. 오케이?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동그라미 칠하고. 합유관계다. 합유관계. 자, 우리 합유는 여러 가지 272조부터 274조까지 세 개 조문이 있잖아요. 이 세 개 조문이 다 의무규정이에요. 거기 의무규정이라는 말 거기 그 조문 밑에 두 번째 줄에 의무규정이라는 말 써 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해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해요. 자, 합유물의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죠. 합유물의 첨부 변경 전원동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전원동의. 자, 합유물에 대한 지분은 전부에 대해서 미치죠. 지분의 효력은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 2번의 1번의 끝에 부분, 2번의 동그라미 1번의 끝에 부분.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라는 말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분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2번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2번. 합유 지분의 처분은 각자 할 수 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원 동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단독으로 이렇게 전부를 팔아먹었을 때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게 취득하죠. 이게 공유일 때. 이게 공유물일 때. 오케이?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합유물이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걸 얘기해주려고. 이게 합유물이야. 이게 합유물인데 합유 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절반씩 가지고 있어. 동업자들이야. 근데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전부를 팔아먹었어. 전부를 팔아먹었을 때 이 매수인은 이 을의 지분은 취득하냐? 그렇죠. 전부무효라는 거. 왜 여기는 지분은 유효하다겠는데 아까는 공유물일 때는 지분은 유효하다겠는데 합유물일 때는 전부 무효라고 합니까? 지분의 처분도 갑의 동의 어디에 하니까? 아까 공유물일 때는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거든.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합유물은 자기 지분 처분하는데도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팔아먹었죠? 이 사람은 을의 지분도 취득을 못해요. 조심하라는 거. 오케이? 왜 그런가 알겠죠? 합유 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원 동의. 그래서 그렇죠. 여기 3번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3번. 합유 지분권의 포기는 그거 2번이나 나왔어. 합유 지분권의 포기는 이거 등기해야 한다. 등기 안 해도 된다. 등기해야죠. 등기해야 한다.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밑에 판례 있잖아요. 이거 4번이나 나왔어. 4번. 우리 27일 시험 문제 또 나왔죠. 자, 합유 지분은 상속이 되냐 이겁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단독 소유가 돼버려요. 그 동업재산은. 알겠죠? 상속인에게 상속이 안 돼요. 4번이나 나왔어요, 이거.
자, 323페이지. 여기 나오네. 여기 제일 위에 줄에. 합유 재산 중 한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이거. 합유 재산인데 합유 등기해야 하거든. 부동산일 때는. 근데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그러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다라고 나오죠? 제일 위에 줄에. 원인무효. 그게 27, 20문제 나왔던 거라고 그랬죠. 합유물은 분할 금지되죠. 분할 청구 못 하죠. 그렇지만 조합체가 해산했을 때는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거기 조합이 4번의 두 번째 줄. 조합의 해산으로 합유관계가 종료되면은 합유물을 분할하게 되는데 해서 나오잖아. 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 교의 재산, 종종 재산, 동창의 재산 이런 것들이 다 총유죠. 총유. 총유 관계 제일 밑에 총유물의 관리 처분, 사원청의 결의에 의하고 보존행위는 또 사원청의 결의가 있어야지. 자, 그런 거. 여기 제일 위에 팔레 박스예요.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거기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제일 위에 팔레 박스.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그건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 거.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다 아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 그런 거 얘기했고. 총유물의 권리, 의무, 득실은 사원 자격의 득실에 달려있죠? 득실에.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소유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지난번 못 풀었던 문제를 좀 풀어보야겠죠? 우리 9번까지 풀어봤는가요? 10번 하나 남았네, 10번 하나. 자, 10번 풀어봅시다. 갑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3분의 1의 지분을 등기하여 공유하고 있는데 관리 방법에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어. 틀린 것은 1번 병이 갑으로부터 엑소토지의 특정 부분을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예요. 그러면 이 병은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갑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을은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이 틀렸네.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 1번.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엑스토지의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자, 갑 단독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이 을은 그 갑의 지분은 유효니까 갑의 지분을 뺀 나머지의 말소 청구해야지.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자신의 지분. 갑의 지분은 말소 청구 못하죠. 갑의 지분은 유효하니까. 3번. X토지에 관해서 정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존행위로서 을은 각자 전부 말소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4번 무가 X토지 이외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을 한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여러분들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항상 자신의 지분 비율만 청구해야 한다는 거. 항상 어떤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어떻게만 청구해야 한다? 자신의 지분 비율만 청구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X토지의 나대지에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죠. 건물을 신축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 변경,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그러면 을의 동의 없이는 신축할 수 없죠. 그러면 5번도 맞았고 틀린 것은 1번밖에 없죠. 자, 우리 용익물권으로 들어갑시다. 용익물권은요 4문제 나오는데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오늘 공부할 건데 이게 가장 쉬운 부분이고 4문제를 다 맞이한다는 거. 그렇죠? 용익물권. 자, 뒷장에 넘어가세요. 지상권. 자, 326페이지.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뭐 하려고 빌리는 거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고 한다? 지상권. 자, 우리 지상권. 여기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자,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말이 있죠. 거기다가 부종성이 없다 써놓으세요. 부종성 없다. 이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부종성이 없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상 건물과 따로 지상권만 따로 분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써 있죠. 2번에 그 팔레박스 바로 위에 따로따로 분리 양도할 수 있어요. 밑줄 쳤죠? 분리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 나오네. 그 판례에 그 지상권이 다른 권리에 부종하는지 여부다. 부종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 거기 판례. 그래서 거기 판례박스 2번에 두 번째 줄. 자, 지상권자와 지상무료 소유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써 있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지상권자와 지상무료 소유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따로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지류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건이고 지류가 유상, 무상 다 가는 거죠. 유상으로 돌 수 있고 무상으로 돌 수 있고. 327페이지. 지류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 지류를 등기해야 한다는 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등기해야만이 대항력이 생기죠.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지류가 약정이 됐을 때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등기해야만이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상권과 토지 임차권을 비교해갖고 쭉 나오는데 이건 뭐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도 돼요. 지상권의 취득,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설정기업과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렇지만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도 있는데 상소, 공영주행소, 판결, 경매, 기타로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하죠. 다만 점유부 취득 시는 등기해야 안 해요. 그렇죠. 점유부 취득 시로 지상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등기해야 취득하는 거죠. 법정 지상권은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거기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써 있죠. 그렇지만 처분을 하려면 등기해야죠.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그러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29페이지 최단 존속기간을 규정을 해놨죠. 30년, 15년, 5년. 그래서 이 기간마다 짧게 약정하면은 거기 네 번째 줄,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설정 기약으로 이 최단 기간보다도 짧게 정한 경우는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최단 기간까지 연장된다 써 있죠. 이 미만으로 약정했더라도 약정 기간은 허용이 안 되고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으로 올라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제일 끝에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는 적용이 없다라고 써 있죠. 거기다 밑줄 쳐죠.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일 때는 적용이 없다. 거기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그 밑에다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 건물이다 이렇게 써놓죠.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 지상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자기가 토지를 빌려갖고 신축할 목적이 아니야. 이미 건물이 있는 건물을 빌려갖고 사용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최단 존속기간에 제한 안 받아. 오케이? 그럼 원래 지상권은 나대지를 빌려갖고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게 그게 본질이거든. 원칙이거든. 근데 이미 있는 건물을 자기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10년 또는 15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걸 얘기해요. 최장기간은 영구만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영구만에다 동그라미 쳐요. 영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판례도 그걸 인정하죠. 설정행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은 종료물의 최단기간이죠. 종료물의 최단기간인데 종료물도 정해지지 않았어. 두 번째 줄. 얼마죠? 15년. 하지만 수목은 언제나 30년. 수목은 어떻게? 언제나 30년. 잘 지금 따라오고 있죠? 계약 갱신이다. 갱신. 자, 우리 갱신도 갱신기간도요. 최단 존속기간 미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경관 건물일 때는 갱신하더라도 30년으로 해줘야 해요. 오케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 사가시오라고 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청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33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33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매수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했을 때 설정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줄,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건물을 사가시오라고 했을 때는 그 매수 청구권은 거절 못하죠. 계약갱신은 거절할 수 있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거절 못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위에 판례의 제목에다가 색칠을 해야죠.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돼서 소멸되는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소극이라는 얘기는 부정한다는 얘기죠. 판례박스. 판례박스. 제일 위에 판례박스.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돼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다는 거 잘 밑줄 쳐놓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보던 책을 갖고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 번 넘겨보야 시험장에서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나갖고 이거 어느 페이지 어디 정도 있었지 하면서 연상작용이 생겨서 찍어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훨씬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 때도 이 책 갖고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몇 페이지 찾아봅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확인해가면서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 이 책이 너덜너덜해지면은 틀림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죠. 오케이? 틀림없이. 책이 너덜너덜해지면. 자, 331페이지. 지상권의 효력이다. 지상권의 효력은 토지 사용권을 가지는 건데 여기 지상권도 여기 두 번째 줄에 상인관계 규정이 준용하고 거기다 밑줄 치고 그 1번의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도 생긴다. 거기다가 밑줄 치고. 지상권도 상인관계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되고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방해, 침해 행위가 있으면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은 양도, 임대. 이건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 임대할 수 있죠? 이건 절대적이다. 그 양도성은 절대적이다. 두 번째 줄에. 그래서 이걸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지난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맞았죠. 금지시킬 수도 없다니까. 금지시켰더라도 양도가 가능해. 그걸 아냐 모르냐서 자꾸 나와. 오케이? 금지시키는 특약은 강행 규정으로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금지시켰더라도 양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상권은 저당권을 목적으로도 할 수 있죠. 지류관계다. 지류는 반드시 금지원에 하나지 않아요. 우리 시골도 아직도 땅의 사용료를 곡식으로 주는 경우 많잖아. 그래서 꼭 금전에 하나지 않죠. 지류는. 그 다음에 지류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해야 제3대계 대항력이 생기죠.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 판례박스의 두 번째 줄에 색칠하세요. 자, 지류에 관해서 등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류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지류가 등기가 되지 않았으면 제3자 관계에서는 무상지상권이에요. 그럼 무상지상권이기 때문에 지류 증액 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무상이니까.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 뒷장에 나와서. 지류 증감 청구권이다.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밑줄 칠 것은 법원에서 여기 제일 1번 동그라미 1번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법원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데 법원에서 결정한 지류 증감은 결정시가 아니라 청구시로 그러니까 증감 청구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을 밑줄 쳐놓으세요. 우리 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로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그것은 청구시에 소급해서 그때부터 증액의 효력이 생기고 감액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렸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시험 문제 나와요.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 밑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지류 체납의 효과다.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됐을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토지가 양도가 됐을 때 양도인에게 연체 기간이 2년이 아니라 전후 합산해서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양수인에게만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이 소멸 청구할 수 있지. 양도 전후를 합산해서 2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죠. 거기 연체 기간은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거기다 색칠 딱 해놓은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우리 임차권에서 차임 연체 있잖아요. 그런데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매매가 되는 경우 있죠.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주택이라든가. 그러면 그 연체된 기간이 앞사람의 연체기간을 합산해서 2년, 2기, 3기를 주장할 수 있냐? 주택에서는 2기죠. 상가에서는 얼마죠? 3기. 그 주장 못 하죠. 연체기간을 합산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매수인이 취득한 날부터 그 연체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것이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소멸이다 해서 지상권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러이러한 사유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잘 밑에 줄에 밑을 쳐야겠네. 자, 우리 지상권이 저당권이 목적이 됐을 때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걸 밑을 쳐야죠. 왜?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도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나오거든. 포기하지 못한다. 지상권이 저당권은 목적이 된 때 여기 나오죠. 자, 이게 29, 28이 계속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 자 봅시다. 지금 이자가 지상권자인데 이게 토지 그냥 이거 토지 소유자죠.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갑이 토지 소유권자인데 을이 지상권자야.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렸어. 근데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 설정했어. 그렇죠? 그런데 이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되네.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되면은 이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멸 청구가 되면은 소멸하잖아. 그러면 이것도 소멸하죠? 이것도 소멸해요.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도 소멸해요. 그러면 갑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저당권자도 이 지상권이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자한테 어떤 다른 담보물을 요청한다든가 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소멸 청구를 했으면은 소멸 청구를 했다는 것을 갑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두 번 나왔냐? 통지 후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통지 후 상당한 기간. 이걸 아냐 모르냐.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소멸하게 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경과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소멸한다. 이걸 아냐 모르냐. 28위, 29위 두 번이나 나왔죠. 계속 이게 또 나올 염려가 있어. 계속 나오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 288조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 잘 색칠해 놓으세요. 자, 거기 288조. 거기 두 번째 줄.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지상권자에게 그것을 통지한 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죠. 통지한 후, 거기 색칠해야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색칠했어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꾸 잘 나오니까. 지상권의 소멸 효과다. 지상권이 소멸되면은 지상물 수거권과 지상물 매수권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지상물 매수권은 지상권자에게만 있냐? 설정자에게도 있냐? 이것이 문제 나오죠. 지상권자에게만 있으니 설정자에게도 있어요. 설정자에게도 있죠.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미술 취하죠. 거기 1번의 세 번째 줄. 자, 토지 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써있죠?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라는 얘기예요.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익비상환 청구권. 여러분들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는 누구에게 수소 의무가 있어요? 토지의 수소 의무? 지상권자에게 있죠. 지상권자에게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수선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피리비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수선해야 하니까. 그 대신 토지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놨어요. 형질 변경을 해놨어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유익비상환 청구권은 생기죠. 거기 제일 밑에 줄에 피리비상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써있죠? 그 대신 무엇은 가능하다? 유익비상환. 여기 두 번째 줄을 지상권자의 유익비 지출한 경우는 지상권의 소멸 시에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거기다 붙여야죠. 토지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익비상환 청구권이죠. 이익비상환 청구권은 있어도 무엇은 없다? 회계비상환 청구권은 없다. 자, 우리 특수지상권 나오는데 이건 좀 이제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양이 많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또 정리해 오기로 합시다. 알겠죠? 좀 쉬었다가.